그 다음에 이제 인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형이라는 자리를 볼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 동맥이 보인다는 거죠. 빨갛게 경동맥이 보입니다. 목에다가 침 찔리는 거 무섭죠? 눈에다가 침 찔리는 거 못지않게 목에다가 침 찔리는 게 좀 웬만한 심장이 아니고서는 잘 못 찔립니다. 근데 의사들은 마구마구 찔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침 찔린다고 별 문제 안 생기거든요. 이게 동맥인데 이 혈관을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피가 많이 납니까? 조금 나고 그냥 막힙니다. 특히 동맥 같은 경우는 그 정맥에 비해서 더 잘 막힙니다. 이게 탄성이 있어서. 그리고 큰 바늘로 찔렸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피가 새어나오다 마는 정도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여기에다가 라인을 잡을 때가 있어요. 중심 압을 측정할 때라든지 여기에 이제 그 혈관을 관을 여기다가 이제 삽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것을 잡으려고 마취과 이제 가보면은 수술하기 전에 특히 심장 수술할 때는 막 쑤셔야 됩니다, 여기를. 거의 막 이게 뭐 지뢰 탐심하듯이 이렇게 막 그 두꺼운 바늘을 이렇게 막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뻑 뚫어가지고 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뚫어놓고 이제 몸만 그 관을 이제 삽입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도 그냥 꼭 누르고 5분 정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5분 정도, 뭐 길어야 한 10분 정도 눌러만 주면 괜찮아요. 피 막 나도. 근데 침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형의 위치가 보면은 카로티드 사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카로티드가 경동맥인데 요 경동맥, 경정맥이 이제 붙여서 가잖아요. 여기에 그 카로티드 사이너스라고 여기에 어떤 우리 몸의 혈압을 알아내는 어떤 센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센서.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베소베갈 리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맥박이 좀 느려집니다. 맥박이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여기를 막 자극을 하면. 응급실로 막 두근거려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맥박수가 1분에 150회가 막 넘어가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 경중에 막 마사지를 해서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맥박수가 좀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경이 뭐냐? 엊그제 보여드렸죠.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 미주신경이 심장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주신경이 심장의 박동을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그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심장 박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음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음이잖아요. 양은 막 이게 항진되는 게 양이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맥박이 빨라지죠. 에피네프린 영향으로. 근데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편안해집니다. 느려지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부교감신경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그리고 눈 아이볼 컴프레션이라고 눈을 꽉 눌러줍니다. 눈알을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막 하면 맥박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침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인형이라는 혈에다가 침을 놓는 겁니다. 여기는 동작법이라고 해서 되게 오랫동안 꽂아놓지는 않고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를 넣고 나서 뺍니다. 이런 때는 이제 천식이 있다든지 뭐 이게 혈압이 갑자기 많이 높아져 있다든지 그리고 심한 어떤 두근거림, 팔피테이션, 심기 항진이 있다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쪽에 이제 갑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형 있는 데가 갑상선 끝허리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좀 커져 있다든지 할 때도 조금 그 갑상선의 크기를 좀 줄이고 그 항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형은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해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막 맥박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눈 막 누르고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지니까 안 되고 천천히 적당히 누르고 여기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침을 그러면 내관에다 꽂을 수 있고 내관이라는 자리가 있고 등에 삼초유에다가 뜸을 뜰 수 있습니다. 신유 바로 위쪽에 삼초유가 있거든요.
3초에다가 뜸을 이제 한 2, 30평 막 뜹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원주에서 이제 진료를 할 때 평상시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딴 혈압약을 드셨어요. 제가 평상시 계속 이제 안정되게 먹던 약이 아니라 한동안 병원을 안 오시면서 어디 의약 분업 안 되는 어디 약국 가가지고 시골에 그 약국 가서 이제 약을 타다 드셨더라고요. 근데 무슨 약인지는 모르고 혈압약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박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150 넘게 돼가지고 그 정도면 못 견딥니다, 사람이. 두근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증상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병원에 발륨 주사 같은 거 좀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진 못하고 또 그 베타블로커라는 게 있어요. 맥박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건 약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이제 주사로 줘야 되는데 그런 주사가 없어서 눕혀놓고 이제 엎드려 놓고 3초에다가 뜸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한 5분도 안 됐는데 100회로 떨어졌어요. 맥박이. 100회 정도만 되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뜸을 뜨는 중에 그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편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뜸 뜨는 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형이라는 자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관일 수도 있고 3초일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을 여러 개 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돌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이게 물숫자라고 그랬죠. 상초 쪽에 어떤 물이 많이 차 있는 물이 부족 있는 것에 쓴다고는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때 별로 쓰질 않습니다. 여기는 물숫자가 해서 이제 상초의 수돌, 중초의 수분, 하초의 수도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이 수돌은 다른 수분이나 수도에 비해서는 많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천식이나 기관지 이런 데 쓴다고 돼 있는데 그때도 별로 좀 안 씁니다. 쭉 내려와서 결분, 기사, 결분, 기호, 고방, 오개, 응창, 유중, 유분, 불용, 승만. 이 불용은 가끔 써지는 자리예요. 거골 옆쪽에 있습니다. 거골. 이 가운데가 거골이고요. 우불용, 좌불용. 요 근처가 간혹 가다 보면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체의 밸런스가 좀 잘 안 맞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근이나 복식근이나 등 쪽이나 어깨나 목이나 이런 쪽이 그 균형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좀 많이 아픕니다. 저는 불용을 테이핑 할 때 많이 쓰는데 침뜸보다 특히 뜸 같은 경우는 우측 간에 문제가 좀 있다. 간에 암이 있다라든지 간에 좀 심각한 감경화가 있다라든지 그런 때는 불용하고 우양문하고 기문하고 또 중앙과 거걸 이렇게 이제 5군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외에는 잘 안 써지는 자리인데 양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양문. 좌우 양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양문은 간담 치료에 있어서 좌양문은 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췌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밑에 다른 자리는 별로 안 쓰다가 이게 활용문, 수분 옆에 있습니다. 이 짝이 이제 12지장과 관련이 있는 자리 같은데 위암을 수술했다거나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내서 삐쩍 마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소화흡수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활용문에다가 뜸을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활용문하고 요 중환하고 거골하고 좌양문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거골하고 중환하고 좌양문하고 활용문까지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 수분까지 떠서 이런 모양 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뜹니다. 이 자리를. 그 위암 수술에서 좀 절제해놔가지고 소화흡수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격유까지 뜸을 떠주거든요. 그러면은 소화흡수가 상당히 좀 용이해지고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배꼽 밑으로 배꼽 옆에 천추가 있죠. 이 천추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자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사와다 선생 같은 경우는 천추를 루틴으로 뜸을 뜹니다. 무국보양 뜸처럼 우리가 중환을 뜨는 것처럼 천추에 루틴으로 뜸을 뜰 정도로 적응증이 많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대장경의 모열이지만 대장경의 모열 훨씬 이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을 치료할 수도 있고 심을 치료할 수도 있고 정신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허리 아플 때도 치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천추가 이 복직근 가운데 있고 이 자리가 압통이 많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눌리면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되게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누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구당생은 여기 이제 뜸 대신 침은 항상 루틴으로 놓습니다. 천추를 양쪽을 배에서 침 놓는 한 자리를 골라라. 그러면 천추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픈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놈의 배가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 장이 아픈지 위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천추에다가 뜸을 드셔도 됩니다. 그만큼 천추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널리 응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당 선생님도 여기 뜸을 자주 뜨시는 자리이기도 하죠. 루틴으로 뜨지는 않지만은 자주 뜨시는 자리고 침은 거의 루틴으로 놓는 자리입니다. 침을 놓을 세 혀를 골라라. 딱 두 혀를 골라라면 태충하고 합곡이죠. 세 혀를 골라라면 천추를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네 혀를 골라라. 그러면 중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 쪽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은 좋습니다. 상당히. 다른 자리 잘 모르면 그냥 거기만 찌르십시오. 그리고 등 쪽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합곡, 태충, 천추, 중환. 예. 등 쪽에서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등 쪽에서 딱 두 자리를 골라라. 그러면 골륜하고 위중을 놓습니다. 침을.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천종하고 뭐 천료, 천주 이런 데다가 이제 침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뒤에 바쁘니까 그냥 그 골륜하고 위중만 놓으셔도 되고요. 뒤에 뜸 뜰 때, 앞에 뜸 뜰 때는 사관, 태충하고 합곡하고 뭐 천추 하고 중환 정도만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예. 침자리하고 뜸자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루틴으로 놓는 뜸이 무국보양 뜸이라면 또 누구나한테 놔주는 침자리가 있어요. 그 침자리하고 뜸자리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도 진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 침자리에 침 놓고 뜸 무국보양 뜸 뜨면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거든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뭐 영 공부하시기 귀찮다. 뭐 내가 뭐 내 주제에 무슨 고수냐 그런 생각 드시면 그것만 하고 그냥 하십시오. 그래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 나가셔도 해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거가 있습니다. 천추, 외릉, 대거. 요 외릉은 요 옆에 이제 음교 옆으로 가고 대거가 요 기의 옆으로 가죠. 아니 여기 성문 옆으로 가 있습니다. 대거가 성문이라고 하는 옆으로 가 있는데 실제 대거를 요 외릉 근처에서 이제 많이 쓰세요. 외릉과 이 대거 사이 난소의 어떤 여자 같은 경우 특히 난소가 좀 만져진다고 느껴지는 자리, 난소에 병적인 것들이 반영되는 어떤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대거로 되게 생각을 하는데 난소의 문제를 치료할 때 여성의 생식기 문제 이런 때 이제 대거에 뜸을 뜹니다. 여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복진을 하다 보면 양쪽 둘 중에 한 군데가 아파요. 누르면 살짝만 눌러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난소 근처거든요. 그게 난소 자체 문제가 있든지 난소 주변 조직에 문제가 있든지 그쪽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뭔가 좀 딱 균형을 보면 한쪽만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르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경혈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경혈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랑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랑. 뭐 규례, 기충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쭉쭉 내려와서
비관, 복토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써지지는 않지만 이쪽에 대퇴 직후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앞쪽이 아프다고 할 때 침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데가 좀 압통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전에 치료했던 꼬마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아픈 애가 왔어요. 무릎이 이제 시큰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뭐 움직일 때 아프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무릎 속이 아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대퇴 직근만 해도 이렇게 쭉 나와서 무릎을 덮고 요 밑에서 붓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가. 요 이쪽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근육의 문제는 또 허리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무릎의 문제가 허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것이 이 무릎 관절의 문제는 아래 위에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무릎 주변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무릎 주변에 이제 요 근육과 인대가 붙는 자리들, 요 자리, 요 밑에 자리 쭉 넘어서 붙잖아요. 그리고 요 옆쪽 근육, 요 옆쪽 근육, 세미 멤브라노스, 뭐 세미 텐디노스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의 가장 예민한 포인트들도 다 경혈점들이에요. 안쪽이 뭐 혈액, 바깥쪽이 양구, 뭐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근육의 요 넓은 근육의 이제 가운데 정도도 상당히 잘 써먹어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냥 대충 한가운데 딱딱 눌러보고 아프다. 그럼 거기다 침 놓으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뭐 테이핑을 하셔도 되고. 제가 치료했던 꼬마는 여기다가 테이핑만 했습니다. 그냥. 여기 하나 테이프 붙여주고, 뭐 다리 쪽에 하나 테이프 딱 붙여주고 했더니 쩔뚝쩔뚝 하던 애가 뛰어가더라고요, 갈 때. 포커스를 좀 잘 잡은 겁니다. 여기 요 근육의 문제 때문에 무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걔는. 그럴 때 쓰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양구, 그 유명한 양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슬개골 그 위쪽 라인으로 조금 요 대퇴직근과 요쪽 바깥쪽 근육 사이에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만질 때 제가 이걸 더듬더듬 만지는 이유가 좀 들어간 부분을 찾으려고 이제 만지거든요. 근데 그 들어간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양구가 이제 여기는 조경명 위경의 극혈이죠. 극혈. 그래서 위경련이 있다든지 뭐 유상가다, 뭐 설사 이런 게 있을 때 특히 이제 또 무릎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설사했을 때 뜸을 다장해도 좋고 침을 놔도 좋습니다. 여기도 침을 유침을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복통이 아주 심할 때 막 그 구토하고 복통이 있고 설사하고 이런 때 이쪽에 이제 뜸을 떠주면 좋은 자리입니다. 그 밑에 이제 독비가 있습니다. 독비는 무릎을 굽히고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무릎을 핀 상태에서 잡으면 잘 안 만져져요. 그 간격이. 무릎을 굽히면은 쏙 들어간 자리가 이제 잘 만져지거든요. 무릎을 굽히고 만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 밑으로 삼촌이 족삼리, 그 유명한 족삼리가 있습니다. 뜸 하나 뜨라면 어디 뜨라고요? 예, 족삼리를 뜨면 됩니다. 그만큼 뜸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구혈이고 대부분의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 경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꼭 침을 놓든 뜸을 뜨는 자리가 족삼리입니다. 그만큼 족삼리에 뜸 뜨든지 침을 놓든지 하면 물질의 변화가 많이 오는 자리예요. 혈액이 변하든 또 면역 세포들이 변하든 하여간 이 자리가 계속 제일 실험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만큼 몸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거허, 조구, 풍룡, 하거 쭉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해계. 해계는 이제 발등에서 쭉 뻗다가 이렇게 쭉 구부려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한가운데 쪽이거든요. 발목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니고 발목 뺐을 때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침으로. 발목이 뺐을 때 이제 발목 주변에 쭉 침을 둘러서 이제 놓거든요. 발목이 삐면은 바깥쪽만 다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다치거든요. 다른 쪽도 좀 불편해지겠네요. 전체적으로 발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대나 건들이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쭉 둘러서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충양이 있습니다. 충양은 조경명 위경의 원혈입니다. 원혈. 조경명 위경, 위가 먹는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묵화토금에서 토를 차지하고 있고 먹을 힘이 남아있으면은 다른 것을 치유할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을 힘조차 없다. 그런 사람들이니 충양의 맥이 잘 뛰질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빠진 사람들. 이 충양 요 위쪽으로 혈관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그 혈관에 맥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충양맥이라고 그러는데 충양맥이 안 잡히는 걸 사맥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당스님이 진단학 강의 하실 때 한 1시간 40분 동안에 이제 어문 얘기 하시다가 딱 이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시면서 구당스님이 가장 즐겨 하신 얘기가 법 얘기입니다. 친구사법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맺히신 한이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잠시 주제를 다시 이제 생각이 나신 듯 진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사람만 알면 돼.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죽을 사람한테 침 놓지 말라고. 중요하죠. 죽을 사람한테 침 놓으면 침 때문에 죽었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충양맥입니다. 요 맥이 안 뛰는 사람한테는 침 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기가 많이 허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침이나 뜸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침이나 뜸 뜰 때 그것을 감당을 못 해내요. 네. 특히 그 성교 나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들고 온 사람들. 예, 여기 한번 좀 만져보고 그렇게 약하신 분들은 살짝 침도 유침하면 안 됩니다. 태충하고 합곡에서 그냥 살짝 넣었다 뺍니다. 그냥 조금만 넣었다 빼고 뜸도 그 무국보양뜸 다 뜨지 마시고 기본적인 뭐 족삼리나 곡지나 중환이나 이런 데를 그냥 불 붙였다 그냥 끄십시오. 뜨끔뜨끔할 때 손으로 딱딱 눌러서 꺼도 돼요. 손 안 뜨겁거든요. 어설프게 누르면 손이 뜨거운데 꽉 누르면 손 안 뜨겁습니다. 그냥 꽉꽉 눌러주실 됩니다. 그렇게 그 상태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 강하게 뜨면 안 됩니다. 함곡이 있고 내정이 있습니다. 요 내정을 이제 제가 가끔씩 쓰는 자리인데 두통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속이 불편해서 머리 아픈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앞니마 쪽이 좀 아픕니다. 미릉골통이라고 해서 미릉골통이라고 요 근처가 좀 아픈 경우에는 요 내정에다 침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 태충을 쓰지 않고 옆에 내정에다 침을 놓습니다. 합곡과 내정을 놓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해줬던 분도 합곡과 내정에다가 유침을 했고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심전도사님도 첫날 제가 피내침 할 때 내정에다 놓은 거거든요. 침 꺼주는 게 합곡하고 내정에다가 찔러준 거였습니다. 이게. 예, 미는골통, 앞쪽 두통, 머리 이마 있는 쪽의 두통 이런 것들일 때 내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태가 이제 끝나는 자리고 요 여태도 정혈이기 때문에 자주 체하는 사람들, 자주 또 멀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 내정에 여태에다 꾸준히 뜸을 떠줘도 좋습니다. 무국보양뜸 뜨면은 대개는 괜찮지만 그래도 좀 부족할 때 여태를 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족양면 위경에서 이제 넘어와서 엄지발가락 음백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적백육절을 타고 올라가서 7번에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발목 위쪽이죠. 발목이 여기 2번으로 돼 있네. 예. 발목 위 내측 내과 처음에 삼촌 위에 있습니다. 삼음교가 이 경골 티비아의 내측 마진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뼈의 마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족된 비경을 만질 때는 뼈를 만져야 됩니다. 경골 뼈를 만지면서 그 경계를 만지면서 올라가면 그것 쪽에 그 혈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삼음교를 타고 삼음교에서 만나서 쭉 올라가서 이쪽에 이제 지기가 있습니다. 지기가 극혈이거든요. 지기를 타고 쭉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뭐 혈회가 있고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인맥에서 이제 만나고 다시 비경 타고 올라가서 요 비에서 이제 속하죠. 여기가 비니까. 그리고 위에서 이제 락하게 될 거고 쭉 올라가서 이제 요 기운이 요 혀까지 이제 뻗어 있습니다. 요 옆쪽으로 약간 순서가 가서 조경명 위경의 좀 바깥쪽으로 가겠죠. 여기는.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신경, 위경, 비경, 간경 그런 순으로 갑니다. 이게 옆에서 쭉 올라가면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서 대포에서 이제 딱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간격을 요 가운데가 인맥이죠. 바로 옆에는 족소음 신경이고 그 옆에가 조경명 위경이고 그 옆에가 족태음 비경이고 옆쪽으로 이제 간경이 가고 요 족고름 간경이 가고 그 측면 쪽으로 담경이 있습니다. 족수양 담경. 담경은 요 바깥쪽 측면이 이제 양경이잖아요. 그 배는 음경이고, 그러니까 족고름 음경이니까 배 쪽으로 가겠죠. 족수양 담경은 옆구리 쪽 측면으로 갑니다. 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족태양 방광경이 있죠. 양경은 족태양, 양경. 양경, 족태양 방광경은 뒤쪽이고 족수양 담경은 옆쪽이고 조경명 위경은 앞쪽으로 와요. 특이하게. 원래 양경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등 쪽은 족태양 방광경밖에 없어요. 배는 왕창 있죠. 굉장히 많은데 등 쪽은 족태양 방광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족태양 방광경이 1선이 있고 2선이 있어요. 라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등 쪽은 가운데 동맥, 그 옆에 방광경 1선, 그 옆쪽으로 방광경 2선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돌아서 족수양 담경의 측면을 돌아가고 그 옆에 배 앞쪽에서 가장 측면에 가까운 게 족고름 간경이고 가운데가 인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옆에 족소음 신경, 조경명 위경,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족고름 간경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쫙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정리가 됩니까? 네. 혼자만? 네. 죄송합니다. 혼자만 해서. 네. 언젠가 다 저처럼 될 겁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존경스러워 보이겠지만 이거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 그날이 올 겁니다. 여기. 자, 음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음백. 굉장히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예. 사실감 넘치는 발톱,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옆에 발톱 옆쪽으로 이제 음백이 있습니다. 이 음백은 족태음 비경의 정목혈이죠. 이 음백은 여러 가지 이제 쓰이지만은 구당쌤이 이제 많이 쓰는 것은 피부 질환에 많이 씁니다. 비가 습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습한 습열과 관련돼서 생기는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은 되게 습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도 건조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 병의 성격 자체는 진물이 많이 나죠. 건선 같은 경우는 진물 잘 안 나고 건선은 어떤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건조하게 막 사막화되는 것처럼. 물론 아토피에도 사막화 현상이 있긴 하지만은 그 병의 어떤 경과에 따라서 음백을 취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경의 음백을 또는 비유혈을 아토피 피부염에 취할 때는 습이 많아서 그 찐득찐득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토피도 사막화 현상 생겨서 많이 말라 있을 때는 잘 안 씁니다. 이 자리는. 습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 이제 대도가 있습니다. 대도. 여기도 원칙적으로 이 뼈가 여기 관절들이 있죠. 관절들이 있는데 관절 있는 데는 조금 높습니다. 뭉툭하게 되잖아요. 관절 그 넘어가기 전에 뼈가 그 혈이 있고 넘어가서 있고 넘어가기 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혈들이 요 넘어가서 이제 하나 있고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태백이 있습니다. 태백이 여기가 태백이 원혈이죠. 족태음 비경의 원혈입니다. 태백이. 그 다음에 여기 따고 쭉 가면 또 넘어가기 전에 뭉툭 들어간 부분이 공손이 있습니다. 여기가 뼈 바로 밑쪽으로 찔러야 됩니다. 적백육제라고 그랬죠. 손으로 따지면 손바닥하고 손등이 나눠지는 게 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손등은 상대적으로 좀 검게 보이고 적색으로 보이고 손바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백육제라고 그러는데 요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도 마찬가지로 뼈가 있잖아요. 이 뼈 위를 찌르는 게 아니라 뼈하고 살 사이죠. 실제로 침을 찔리면은 다 깊게 들어가게 돼 있는 자리들입니다. 뼈를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하고 살 사이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공손까지는. 이 공손은 낙혈이라고 그랬죠. 이 공손이 또 하나 팔맥교회혈에서 나와요. 공손이. 이 공손은 침을 많이 쓰는 자리거든요. 간질환이나 위질환이나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공손하고 내관하고 더불어서 많이 써요. 같이 짝이 돼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구가 있고요. 상구는 발목 뼈 쓸 때 많이 쓰겠죠. 요 관절이 요 상구도 발목 삘 때 이제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삼음교가 있습니다. 삼음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서 보면 요 내과첨에서 음릉천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13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쇠등분은 언제 하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열쇠등분 해가지고 여기서 3촌 따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내과첨에서 손가락 4개를 한번 딱 붙여봅니다. 손가락 4개가 3촌입니다. 손가락 3개 하면 이제 2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손가락 이제 4개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 진짜 묵툭한 사람 있는 반면에 뭐 얇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누가 술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대강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그 정도를 잡아서 거기서 만져봐야 돼요. 간격만 가지고는 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만져보고 그 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삼음교는 취혈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누르면 아픈 자리입니다. 이쪽에 많이 아픕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 손들어 보세요. 눌러서. 예. 삼음교 두 분 다 뜨시던가요 지금? 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 아프더라도 조금 만져보면서 뼈 따라 만져보면서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자리가 있어요. 왠지 들어가는 느낌.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족태음 비경의 이 삼음교는 족골음 간경과 족소음 신경이 같이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생식기 질환에 많이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생식기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 우리 책에 보면은 엄청 많이 써져 있죠. 주치가. 뭐 4줄로 써져 있습니다. 4줄로.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혈은. 그래서 뭐 남녀 생식기 재질환, 월경과다, 자궁출혈, 유정, 음경통, 임질, 고환염, 하지신경통, 만석유약, 식욕부진, 복부편만, 장산통, 장내명, 하리, 하지골렘, 권태, 요폐, 치질, 소화윤회, 당뇨병, 난산, 백태와 불임, 실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 질환이 있었다. 하초 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써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자궁의 문제, 난소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지가 차다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생 증식증 같은 건 그런 생식기 질환들, 그리고 이거 여기에 뜸을 뜨면 또 소변이 잘 나갑니다. 소변이. 그래서 몸에 부종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있어서 부종이 있다든지 어떤 몸이 붓는 재반 그런 질환에도 삼음교에 뜸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딸랑 뜨면 물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 무극보양 뜸을 뜨면서 떠줘야 됩니다. 삼음교는. 그러면 이뇨가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부어있는 사람들은 뜸을 뜨지 않더라도 여기다 침을 놔줘도 됩니다. 침을 놓을 때 침을 놔줘도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들 만약에 봉사를 나가면 무국보양 뜸은 몸을 딱 뜨고 삼음교 같은 데 정확한 위치만 가지고 이제 침을, 요즘은 침도 이렇게 턱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타고는 딱 들어가는 침이 있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어넣으면 됩니다. 침. 잘 들어갑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전혀 겁내실 거 없습니다. 침 찔러서 이런데 백날 찔러봐야 이상 없습니다. 부작용 잘 안 생기거든요. 뼈 찔르면 이렇게 찔르다가 막히면 안 집어넣으면 돼요. 아프다고 안 합니까? 별로 안 아픕니다. 이 피부만 통과하면 통증은 되게 피부에서 느끼게 돼 있어요.
침 놓을 때 주저하다가 피부를 통과 못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힘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때. 그래서 침관이 필요해요. 침관에다 침 놓고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부 가죽을 그냥 팍 통과를 하고 그때부터 통증이 없습니다. 구당 선생님이 침 놓을 때도 거의 안 아파요. 제가 침 놓을 때도 별로 아프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관을 탁 칠 때 이게 스냅을 딱 넣어가지고 관을 치는 게 아니라 관 위에 올라오는 침병을 딱 치거든요. 그리고 이 관은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관 밑에를 손으로 딱 잡아주거든요. 딱 잡아주면 탁 쳐도 관이 건드려져도 관이 살을 때리지는 않아요. 상당히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안 잡아가지고 관까지 같이 이렇게 살을 때리면 아픕니다.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침을 잡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지기가 있습니다. 지기는 요 음릉천 밑에서 삼촌이라고 그러죠. 음릉천은 여기에 요 뼈가 있는데 요 경골이 보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휘고 바깥쪽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휘잖아요. 요 바깥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족삼리가 되죠. 족삼리. 요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요 사이가 여기가 이제 음릉천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족삼리보다 음릉천이 조금 높아요, 되게. 족삼리라고 만져지는 쪽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음릉천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음릉천 밑에서 삼촌이 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족삼리 레벨로 따지면 한 2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족삼리를 먼저 잡았다면은 약 손가락 한 3개 정도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 안쪽을 반대쪽이죠. 이 뼈의 반대쪽 잡으면 지기가 됩니다. 이 지기는 당뇨병 환자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기가 족태음 비경의 극혈이라고 그랬죠. 어떤 때 족태음 비경이 급한 증상은 어떨 때 나타나냐? 이건 당이 굉장히 높아질 때죠. 높아지는 것에 의해서 급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응급질환들이. 대사성 산증, 당뇨병성 케토산증이라든지 그 하이포스몰라코마라고 있어요. 그런 때도 이제 그 혼수 상태에 와서 나타날 때 여기에 유침을 하거나 뜸을 뜨면은 인슐린 분비가 좀 촉진된다라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낸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자극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지기도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음릉천은 요 바깥쪽에 이제 양릉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릉천은 여기 안 써져 있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릉천은 요게 보면은 요 뼈가 경골이고 요 옆에 있는 뼈가 비골이에요. 얇은 뼈죠. 이 뼈는 그렇게 기능이 많은 뼈는 아닙니다. 경골이 일단 다리에서 부러질 때도 요 부러지는 것은 수술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대충 붙어도 되는 이 경골 하나로 대충 지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절 부분에서 부러지게 되면 수술을 해주지만은 여기도 이제 머리 부분이 있어요. 뼈에 목턱 올라온 머리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목 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 머리를 딱 만져보면 여기는 툭툭 올라와 있습니다. 만져보면은 바깥쪽에서 만져보면은 근데 요 머리 바로 밑쪽으로 보면은 목 부분에서는 쑥 들어가죠. 들어가는 부분이 양릉천입니다. 양릉천 바깥쪽 이건 족소양 담경에 있거든요. 이 옆쪽을 흐른다고 그랬죠. 담경은 옆쪽으로 흐르거든요. 족소양 담경이 양릉천이 여기가 있고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이 이 안쪽에 있는 겁니다. 양릉천, 음릉천 똑같은 능천인데 안쪽에 있으면은 음릉천, 내측이 음이잖아요. 바깥쪽은 양릉천, 양입니다. 양릉천, 음릉천이 나눠주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재반 질환 중에서 여기도 이제 침을 많이 놓는 자리인데 요 음릉천은 음의 질환들, 양릉천은 양의 질환들. 양의 질환, 음의 질환을 어떻게 나누느냐? 내과적인 질환들 있죠. 장이 아프거나 이런 그런 내과적인 질환에는 음릉천에 침을 놓고요. 근골격계 질환에는 양릉천에 침을 많이 놓습니다. 근골격계는 대개 표병이거든요. 표병. 겉병이잖아요.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그
팔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쪽에 그런 근골격계가 아프다고 할 때는 되게 양릉천에 침을 놓습니다. 양릉천은 근회혈이기도 하죠. 근을 다스리는 혈이거든요. 근데 음릉천은 음적인 질환들, 뭐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신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내과적인 질환들, 그런 질환이라고 판단될 때는 양릉천에다 침을 놓지 않고 음릉천에다 침을 놓습니다. 거의 루틴으로 침을 놓습니다. 양릉천 아니면 음릉천. 침을 놓을 때 이게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이제 앞에 태충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양릉천을 놓습니다. 침을. 다른 자리 이렇게 다 놓는 게 아니고 태충, 양릉천 또는 음릉천으로 갑니다. 침이. 그 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양릉천하고 음릉천은 상당히 많이 써지는 자리예요. 특히 침을 놓을 때. 그 다음에 태충 침을 놓을 때 태충에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음릉천 내지 양릉천에 침을 놓습니다. 이 사이는 잘 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쪽으로 올라가요. 다리 쪽에 침 딱 두 군데 놓습니다. 루틴으로 놓는 침은 양성 내지 음릉천 놓습니다. 물론 다른 증상이 있으면 더 놓을 수가 있어요. 삼문교는 증상이 있으면 놓습니다. 예. 삼문교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놓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삼문경을 많이 씁니다. 예? 아니, 팔회열 중에 근회열이라고. 오수열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오수열도 있지만은 팔맥교열도 있고 육부하합혈도 있고 팔회열도 있어요. 그 혈의 성격에 따라서 앞에 그 테이블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근회열이라고 그래요. 근회. 예, 근을 다스리는 회열. 그것은 양릉천입니다. 예. 위쪽에 이제 혈 중에서 앞에 혈해가 있습니다. 혈해는 혈의 바다죠. 기의 바다가 기해혈이죠. 인맥에 기해혈이 있었습니다. 기해 바다. 근데 혈의 바다는 요 족태원 비경에 있습니다. 비경 라인이 이게 혈을 만드는 라인이거든요. 혈이 음이잖아요. 비는 소화와 관계가 많이 있죠. 그 소화, 흡수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운화시키는 거, 어떤 정을 만드는 과정,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요 비경, 비거든요. 비. 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드는 혈의 바다. 그래서 혈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혈해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자궁 출혈이 있다든지 뭔가 출혈이 많이 있었다. 뭐 월경곤란이 있다. 그런 때 쓰기도 하고요. 피부 습진에 많이 씁니다. 혈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부 습진. 재반의 피부 질환에 혈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축빈이라는 자리를 또 많이 써요. 축빈은 아직 안 배웠지만은 해독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혈의 독성을 해독한다 할 때. 근데 혈에는 습진 같은 거 피부 질환에 이제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피부 질환에 의해서 꼭 침을 꽂아라 하면 아까 견우 말씀드렸죠. 수양면 대장경의 견우, 그리고 족태현 비경의 혈해, 그리고 족걸음 간경의 축빈을 씁니다. 이제. 축빈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문이 있고 충문이 있고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사가 있고 복결이 있습니다. 복결은 이쪽 왼쪽 복결 같은 경우는 변비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왼쪽 복결을 딱 눌러보면 들어가 보면은 그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그 S상 결장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쪽을 자극을 해주면 대변이 좀 잘 나온다고 알려진 자리라서 침을 좀 깊게 찌르든지 뜸을 떠주든지 하는 자리예요. 대변을 잘 못 볼 때.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 여기는 잘 안 써지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뭐 흉형, 주형 이런 거 다 안 써지는 자리고 대포도 잘 안 씁니다. 라켈이지만은 이게 쓰기 좀 귀찮잖아요. 이거 올리고 옆으로 누워서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쓰면은 여기 침 찔리면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폐가 있죠. 예, 잘못 찔리면 이게 폐 기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폐 위쪽의 혈들은 침을 잘 안 씁니다. 거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이제 건방진 사람들이 쓸 수가 있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금방 스킵을 쭉쭉 해버리니까 별로 말할 데가 없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